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으로 지난번에 흰남노 태풍의 피해 직격탄을 바로 맞은 포항, 이 많은 도시들을 지나갔는데 유일하게 이제 포항이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주도 좀 피해가 있었지만은요. 그 포항에서 그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또 복구에도 힘을 쓰신 우리 혁명21 강신도 당원님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포항의 그 피해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기로 그렇게 지금 이 마음을 먹고 또 쉬는 날 특별히 올라오셨습니다. 그 지금 강 선생님이 그 근무하는 데가 포항의 아파트에 지금 네, 맞습니다. 계시죠? 예. 그 정확히 위치가 포항 오천읍입니까? 오천읍 정몽주로 164번지 삼주 용산타운입니다. 예. 아, 그게 아파트에 계시는데. 그럼 아파트에 일단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번에 그 피해가 커서 그 9분입니까? 이렇게 8분입니까? 돌아가신 그 아파트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불과 5km 이내에 있습니다. 그 멀지 않고 가깝네요. 그 네네. 아파트도 오천읍이죠. 다. 네네네. 자,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 냉천이라고 하천 옆에 있어가 피해가 컸는데, 자, 강쌤의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전부 포항 거기 냉천 주변에 아파트가 전부 다 이게 냉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 전부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쭉 띄엄띄엄씩. 네네.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조금 이렇게 상류층이라고 봐야죠. 위쪽에 있는데 저희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차량이 약 한 10여 대 유실됐습니다. 차량이 아파트에서도 유실됐습니다. 아파트 그 옹벽이 무너지면서 화단까지 이렇게 물이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날 이 흰남노가 지나던 날은 그날은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그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어땠습니까? 그날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날 비가 이렇게 올 거라고 전부 다 태풍이 지나갈 거라고 우리 그 소장님이야 우리 설비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했는데 새벽 3시경부터 비가 좀 빗줄기가 심해지더니 지하주차장에 이거 전기실 같은 게 시설물이 전부 지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수한다고 정전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수시로 이 외곽에 어떤 일이 발생될 건가 주로 주변에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 내려가서 보고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날 이제 한 몇 시경부터 좀 심각한 상황이 나왔습니까? 불과 3시부터 아침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엄청난 제가 막 일생에 겪어보지도 못할 그 엄청난 그런 주말을 겪었습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폭우라기보다도 거의 그냥 물을 갖다 부은 것 같이. 네. 전체적으로 그날 포항에 내린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포항에서 역대 생긴 이래 최고치의 강우량이.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걸 겪었으니까. 예. 참 놀랐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좀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비할 거는 철저히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이 와가지고 그렇게 뚝방이 유실되고 그럴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때 전체적으로 보면 강이 냉천이라는 그 강이 넘쳐가지고 범람하기 전에 또 아파트가 막 이렇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때까지 태풍이 포항에 수차례 지나갔지만은 냉천이 그렇게 범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범람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뚝이 어디 유실된 것도 아니고 막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양측으로 패인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 끊어지고 신전지라는 저수지가 있고 이 오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 밑에 보면은 삼각줄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양쪽 물이 이 냉천으로 흘러가니까 합쳐져서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포항제철 산문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서서 담벼락에 이렇게 물이 차는 흔적이 있어요. 그 도로에 거기에 물이 찼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냥 그 양의 그 물이 그 이마트 1층 이마트라는 포항점에 그 엄청난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까지 그 물이 차가지고 포항에서 거기 냉천교 다리에서 불과 바다까지는 그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다까지.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하천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소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포항제철소 50년 역사 이래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전 7시에 시간당 최대 110.5mm 그리고
누적 강우량이 그날 태풍 지나가는 동안에 내린 게 418.2mm. 근데 이 포항의 연간 강우량이 1405mm니까 연간 강우량의 한 30%가 그날 몇 시간 만에 내렸다. 엄청난 비가 온 거죠. 그렇죠. 포항에 원래 유난하게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양쪽 저수지에 네. 거의 바닥 수준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오우지라는 이 저수지는 예. 작년에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예. 마쳤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저수지도 아마 붕괴됐을 거예요. 이 비에서는. 예. 그렇게 보강했으니까 그만큼 튼튼하게 견뎠지.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 문덕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 앞에 도로가 다 유실돼 가지고 버스도 잠기고 버스가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TV에 자주 나왔던 장면이 그 포항에 펜션처럼 쓰는 풀빌라가 네네네. 하나 네. 바닥이 그냥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부는 부실공사도 했는데 그게 통으로 뒤집어졌으니까 부실공사도 아니고 집안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게 보셨죠, 그거 집? 예, 예. 그게 바로 저수지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넘쳐 나오는 것이 뭐라 그러죠, 이거. 본남, 예, 본남. 그게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넘쳐나면은 그 물이 폭포수처럼 반동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동에 이렇게 튕겨가지고 저쪽 그 동네 쪽에 물로 물로 흘러내려가고. 넘어가고 그 펜션 쪽에 거기다 불과 거기에 뭐 저수지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물이 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니까 저수지 물이 그냥 넘쳐버렸고 뚝이 터진 게 이번에 거의 없었죠. 없죠. 예. 그래서 뭐 부실공사나 뭐 어떤 이런 관리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수지에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가 그 빌라를 때렸다는 펜션을.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이게 포항에는 돌이고 모래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막 그대로 다 유실돼 버리니까 그게 건물이 지방 붕괴가 예, 이제 예. 이 하천변에 있다가 지방 붕괴가 되니까 넘어가 버린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죠. 그 옆에 보면 그 문덕 차고지 건너편에 이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도 그냥 공장이니까 이 철구조물이 서로 엮고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했지 떠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다 쓸려가 버렸네요. 예, 지상에. 가보면 거기 막 그 하천에 보면은 큰 트레일러도 그 포항제철에는 포항에는 큰 화물을 싣기 위해 가지고 그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로변에 트레일러가 다 넘어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그 큰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떠내려가 버리고 수십 톤짜리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방에 이렇게 돌망태로 이렇게 제방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돌망태가 떠내려가 버리고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방이 유실되지 말라고 큰 바위들을 이 망으로 엮어놓은 그게 아예 떠내려가 버리고. 아예 떠내려가고 그게 흔적 자체가 없고 그게 떠내려가 가지고 저쪽에 냉천교회 쪽에 가보면은 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집안이. 예, 그러면 이번에 뭐 포항의 대표적인 그 죽도시장 거기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죽도시장은 평소에 불이 오면은 그걸 감안해야죠. 그 뭐 이번 비만 아니라 언제든지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그쪽 시장 쪽에는 그 지대가 낮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찬다고 감안을 해야죠. 예, 그리고 저 포항의 상징인 포스코가 지금 사실상 거의 썰어버렸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가동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저게 고쳐가 되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포스코 한번 보셨습니까? 포스코는 제가 젊을 때 이렇게 건물을 해와서 아는데 모든 설비가 이제 설비가 전부 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정밀 기계들이 한번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은 그거 엄청나게 복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정밀 기계들이. 차도 요즘 정밀 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침수된 차는 사실상 거의 못 쓴다 그러는데 그 세계적으로 고로라고 해가 그 용광로 그 안에서 이제 이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그게 지금 다 잠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항 제철소 같은 경우는 일괄 제철소니까 용광로에서 샘물을 받아서 또 다음 공장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공장으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공장 설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그거 말이 쉬워서 복구라 그러지 그 기계에 복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큰일이네요. 포스코가 지금 일대 최대의 지금 재난인데 그러면 좀 이게 포스코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사실상 좀 알려서
국가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 포스코에 대해서 별로 언론 보도도 안 나오고 하는 게 안타까워요. 왜?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는 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포스코 상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영환나지 철강공단에도 아마 그 엄청난 이게 철강 산업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포스코 옆을 쭉 그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쭉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참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누구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대 생각을 못한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십 년이나 100년 만에 한 번 올 비를 대비해가 또 그만큼의 용량을 우리가 치수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참 그렇죠. 그 이번 비에 대비해가지고 뭐 옹벽을 2, 3m 올린다는 거 그건 또 보기에도 중요할 뿐더러 그건 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까 좀 지혜를 가지고 예. 대비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 지나치게 100년마다 이렇게 한번 온다는 비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큰 옹벽을 한다든가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럼 선생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생님 아파트에는 비가 이제 새벽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서 좀 잠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네. 유실 사태도 좀 있었다는 네. 거예요. 차량도 한 20대 정도 네, 떠내려가 버려. 떠내려가고 이제 그랬는데 지하 주차장은 어땠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저희들 지하주차장은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오면은 그 자체에 거기에 그 배수 시설이 된 펌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 준비돼 가지고 그 소화할 능력이 돼서 다 이렇게 퍼올리는데 예.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퍼오니까 그때는 대책이 안 되죠. 대체 안 되죠. 그래서 대책이 안 되니까 소장님 빨리 뛰어가가지고 소장님 지금 물차입니다. 빨리 차량 대피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긴급 방송을 해서 차량을 다 그 이동시켰습니다. 몇 시에 방송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아마 한 3시 반쯤에 소장님께서 새벽에 하시네요? 방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을 다 이동시켜. 내려가서 이동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옮기셨네요. 예.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는 뭐 평소에 뭐 소장님 말씀에 제가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게 했다고 봐야죠. 제가 그런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났던 아파트에 이제 차량 대피 때문에 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대비가 가능했을까요, 미리?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이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이렇게 뭐 어디 뚝이 터져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양쪽 도로가 이 하천을 두고 다 넘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냉천이 있고 네. 냉천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쪽 네, 도로가 네, 있고 그 도로 뒤에 이제 아파트들이 네, 쭉 있는데 천이 냉천이라고 부르는 네, 하천이 네. 돈남을 해가 네, 넘쳐버린 거지. 그게 네. 뭐 이 뚝이 무너지거나 네, 뭐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의 담을 용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오니까 그렇죠. 하천이 그냥 이렇게 넘어버리는. 넘어버리죠. 그 넘어서 이제 도로를 넘어가 아파트로 가는 게 네. 그게 순식간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선생님이 그 차를 대피시킨 한 3시쯤에는 그때는 이제 이 하천이 범람하기 전이겠네요. 네. 그 이제 하천은 그대로 범람하기 전인데 또 이렇게 조그마한 이 도로에 물이 그냥 막 전부 흘러가지고 이 도로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도로로 막 그냥 강이 되다시피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물이 자꾸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흙이 넘치니까 토사가 넘쳐서 네. 옆에 도로를 막고 네. 그러니까 그 도로에 이제 토사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다가 이제 네. 아파트로 또 방향을 틀고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거기다 앞에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그 망이 있지 않습니까? 철망 이렇게 차가 지나가도 괜찮도록 이런 배수로. 예, 배수로 그게 이렇게 이만큼 넓게 있는데 그 배수로를 한계치를 넘어서 그대로 지하철에 유입되니까 이제 그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죠. 제가 이제 항상 그 감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주변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하천 뚝을 봤을 때는 물이 저 아래에 있었는데 한번 그 다음 가보니까 뚝방에서 한 1m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그 순간이 얼마 간격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불과 한 30분. 그러니까 뭐 한 30분, 1시간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네. 연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멈추기 다행이지 그보다 더 왔으면은 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심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에 뭐 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을 때 차를 빼셨습니까? 네. 야, 그럼 판단을 참 빨리 하셨네요. 그러니까 물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물이 있었죠. 그죠? 비가 많이 오니까 예, 계속 예, 흘러내려오겠죠. 자체에 다 배수 시설로 소화를 하지만은 그게 이제 넘쳐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차를 이동시켜요.
차이동 시.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는 뭐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시네. 자, 그리고 사고가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트에서 좀 더 빨리 대피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 판단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아파트에 뭐 그 관리소장 하시는 분이 거의 뭐 얼이 빠지셨다 다음 날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분이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못 나무랍니다. 그거 만약에 방송을 안 했으면 또 안 했다고 또 그렇죠. 안 난리 했다 났겠죠. 그러고 안 예. 했다고 난리칠 테고 했으면 또 했다고 난리칠 테고 예.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죠. 또 자기 그분이 또 본인 방송할 잣대에- 때는 물이 안 넘치고 했는데 그분이 방송을 하고 차를 빼러가는 순간에 그렇죠. 5분 10분 사이에 냉천이 넘쳐가고 네. 흘러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냉천 주변에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전부 거기 뻘이 들어가고 뭐 모래 들어가고 전부 다 이게 공개적으로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다 물 찼어요. 다 물 차고 차가 주변에 차들이 다 침수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좀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걸 겪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자각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포항에 시가 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이제 한번 겪으면 이때 나타난 사태들을 교훈으로 삼아가 네. 앞으로 언젠간 또 이런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물난리가 날 때 대비해서 냉천이 범람을 할 수도 있구나. 처음 보셨죠? 그 그렇죠. 범람을. 제가 평생에 처음 선생님도 지금 사시는 집도 오천읍에 계시죠? 아니 저는 집은 저기 포항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계시고. 예. 그러면 오천읍에서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저는 거기가 어릴 때 고향이니까. 아, 고향이시구나. 네, 예. 고향이니까 그쪽 지리를 잘 알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 하천이 넘치는 걸 처음 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올해 연세가 저 55년생이니까 67세. 예, 67세 되시는 동안에 하천이 넘치는 거를 처음 보셨는데 네. 자, 그럴 때 대비해서 그래도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게 일찍 지방자치단체가 저 지하에 차를 두지 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또 이 하천이 넘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도 처음 겪다 보니까 그런 판단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며칠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태풍은 사실상 그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포항 빼놓고는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일부 뭐 저기 막 그게 너무 범람해가지고 가게들을 망가뜨리고 한 게 부산에도 있고 뭐 통영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좀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포항에 비가 많이 오니까 포항에 집중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 교훈은 좀 선생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겪어보시고요. 겪어보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관련 소방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전부 다 그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좀 무리할 만큼의 좀 이렇게 대피령을 내리든가 그런 그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혜를 모으면은 좀 이렇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아파트가 대피령이 내려졌더라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러 또 무리수도 안 됐을 거고 물론 그러면 수천 명이거나 수만 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의 비라면 사실상으로 대피령을 내리는 게 사부적으로 보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뭐 차라는 게야 그거야 뭐 또 보험도 돼 있을 거고 또 설사 보험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그거 뭐 재산상의 좀 손실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는 거는 그건 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인데. 자, 그 포항에 지금 복구가 언제나 가야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오시죠. 지금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우리 포항에는 그래도 해병대 군 장병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추석날 쉬지도 않고 불철주야로 우리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인데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참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장갑차가 수륙 양용인데 네. 이번에 보니까 포항의 수해난 현장에서 네. 수륙 양용 장갑차가 그 저기 홍수에 떠내려갈 만한 그런 위험한 분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군인들이 포항이 해병대의 본거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이 수해에 빛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이 이번 기회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어려운 데 투입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끝도 없이 고생을 그분들도 하는데. 다 귀한 집 자식일 텐데 전 너무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구청에서도 보니까 뭐 아주 이 봉사단을 편성해가 서울에 뭐 보낸다라는 것도 기사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뭐 혁명 21 당원 한 분도 뭐 구룡포 죽도시장 앞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뭐 또 댓글에 적어 주시는데, 자, 포항 시민들이 지금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그 복구까지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죠. 복구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또 극복을 하고 또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 포항 시내에 계신 분들도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시내 전체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자원봉사자들 밥도 이렇게 하시고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시대요. 추석 때 제대로 추석을 못 보냈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무난히 극복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우리는 또 저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극복을 잘 할 테죠. 혹시 그 우리 당원 중에 피해를 겪으신 분은 별로 없으신가요? 그 당원 중에 거기에 우방 신천지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연락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제가. 네, 저희들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연락을 해볼 거니까 저희 선생님도 포항에 계시면서 혹시 피해를 입은 당원이 있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있으면 또 저희들이 돕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그 참 애를 쓰셔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아파트에는 아무런 그런 큰 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참 이번에 수해 겪으신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또 느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게 처음 이런 걸 겪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태풍이 슈퍼급으로 온다 이러면은 겉으로만 듣지 말고 여기에 철저한 대비, 저는 평소에 황 소장님 말씀대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좀 자랑이 아니라 방문은 했습니다만 우리 우리 당원님들도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데 대비해가지고 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완벽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재도 수재지만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태도. 이번에 강 선생님이 그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이 냉천이라는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신호를 안 보냈으면 또 선생님 계신 아파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항상 위험이 오면 그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자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야죠. 예. 자, 오늘 이번에 포항에서 큰 수재 피해를 겪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시고 또 활동을 하신 강신도 당원님 모시고 특집으로 이 포항 수재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모색해보고 그러면서 빨리 포항의 피해가 극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집집집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